변호사님. 학창 시절에 법정 막 달달 씹어서 외우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법조문 딱 몇 쪽 하면 바로 나와요? 민법 847조는? 몰라요. 변호사면 토론하는 거 좋아하세요? 가끔 그럼 후대부부 청사 뭐 이런 거 이거 몇 조예요? 모르겠는데요. 변호사님 맞아요? 맞기는 한데 안녕하세요, 곰변입니다. 여러분, 법 공부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막 영화나 드라마에서 멋있게 형사소송법 275조의 2 피고인은 유죄로 확정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이렇게 막 달달달 읊고 이러는 거 보면 아, 법 공부는 저렇게 법 조문을 달달달 외우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흔히들 내가 법 공부한다 라고 말하면 주변에서는 아, 참 왜 이렇게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도 그러신가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제가 앞으로 법조인이 되고 싶거나 아니면 법 공부를 해볼까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법 공부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로스쿨 진학을 생각하고 계시거나 법대 진학을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 조문을 달달 외우는 게 법 공부는 아닙니다. 실제로 시험을 칠 때도 객관식 시험이 아닌 사례형, 논술형 시험을 칠 때에는 이렇게 보고 시험을 치라고 법전을 나눠줍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변호사 시험을 칠 때 시험 주관 부서인 법무부한테서 배부받았던 법전인데요. 변호사 시험을 칠 때 이 법전을 보면서 논술형 시험을 치게 됩니다. 이건 예전의 논술형 시험이었던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 대체 법 공부라는 게 뭘까요? 법학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을 공부한다 라고 했을 때는 법 해석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법 조문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것이고 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봤을 때 별로 어렵진 않죠. 근데 사실은 이 조문 안에도 여러 가지 쟁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을 하고 수정된 세포가 자궁에 착상을 하고 그리고 자궁 안에서 오랜 기간 자랍니다. 그리고 산모가 진통을 느끼면서 출산이 시작되고 출산이 시작된 뒤에는 이 아기가 일부만 세상 밖에 나왔다가 그 다음에 전부 다 세상 밖에 나오고 그 다음 의사 선생님께서 엉덩이를 한 대 때림으로써 울게 되죠. 울면서 독립적으로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어디부터가 사람이고 어디까지가 태아일까요? 이걸 어디부터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살인죄로 가야 될지 아니면 낙태죄로 가야 될지가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살해는 사람을 죽였다는 건데 사람은 언제부터 죽는 걸까요? 뇌만 죽은 뇌사 상태일 때? 아니면 숨이 끊어졌을 때? 숨이 끊어지고 신체의 부패가 시작됐을 때? 이 중에서 언제부터 사람이 죽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를 어느 시점부터 죽었는지에 따라서 해석의 방향이 이게 살인죄로 갈지 아니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상해죄로 갈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법 조문에 기재된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거고 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보통의 법 공부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구체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까지 공부하게 되는 거죠. 이렇듯 해석문을 공부하고 그 해석문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법 공부이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만으로는 모든 걸 커버하기 어렵고 논리적인 추론 능력도 분명히 필요하게 되죠. 아닙니다. 암기 능력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시험이라는 것은 제한된 조건에서 해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 곧바로 포태설, 진통설, 일부 노초설, 전부 노출설, 독립보호설 그 중에서 판례의 입장은 무슨 설이다 라는 것이 머리 안에서 바로 나와야지 시험 시간 안에 제대로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하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해석이라는 거는 사실 주관적이라서 언제나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시험은 사실 채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정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정답은 보통 대법원의 주류 판례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주류 판례 입장이 어떤 것인지도 잘 외워놓고 있어야 시험을 잘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 공부를 하게 되면 해석론에서 쓰이는 주요한 키워드들을 위주로 해서 앞머리 글자만 따서 두문자라는 것을 만들고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서 외우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 공부할 때 외웠던 두문자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도 꽤 많습니다.
솔직히 시험에만 포커스를 맞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장 안에서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시험들은 워낙 범위가 방대하고 지식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 모든 지식을 다 알고 들어간다는 건 거의 인간의 한계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시험을 공부해서 시험장 안에서도 모르는 문제는 빨리 치고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다만 그 시험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그 정답을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암기를 할 때 한 번 정도는 왜 그런 정답이 나오는지 추론 과정을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사례형 논술형 문제를 풀 때는 아무래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곤 합니다. 오늘은 법 공부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법과 관련된 진로를 생각하시던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법률 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곰배냈습니다.